분단의 위험을 극복한 통합의 리더십. 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사실상 합의 2017년 2월 8일 연합뉴스 보도 제목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치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 개헌특위가 도입을 검토하고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룰 만큼 오스트리아 정치 구조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던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슈를 물타고 싶지 않았던 민주당은 개헌에 소극적이었지요. 결국 개헌론은 주요 의제로 자리 잡지 못했고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이 배워야 할 오스트리아라는 주제로 몇 번에 걸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주제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한국 국회의 개헌특위가 오스트리아 정치 구조를 연구하게 됐고 사실상 합의까지 이루게 되었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정치 구조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당제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정치 문화로 한국이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당제를 기반으로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혐오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매우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지자를 동원하는 방식은 정치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정치의 영역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광장으로 나오라고 선동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놓으며 갈등을 대중화시키고 그 속에서 정당의 생존을 구걸하고 있지요. 정치의 실종을 자임하는 행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붕괴와 함께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경제 위기와 좌파 우파로 나뉜 정치적 극단주의로 인해 내부 갈등이 격화되었고 결국 나치 독일에 합병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인 좌파는 주로 노동자 계층과 사회민주당이 대표했으며 경제적 재건과 사회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보수주의 계열인 우파는 농촌지역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 국민당이 대표했으며 시장 경제와 전통적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두 세력은 1930년대 오스트리아 내전과 나치 독일 합병 이후에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는 독일처럼 전범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연합국의 점령하에 놓였습니다. 점령 기간 동안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오스트리아 정치도 좌파와 우파 세력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후 오스트리아 국민은 독립과 주권 회복을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의 정치인은 전쟁 후 재건과 독립이라는 목표 하에 좌우 대립을 완화하고 협치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점령국 간의 긴장 속에서 정치적 분열은 외부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부 갈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좌우 정치 세력은 사회민주당, 국민당, 공산당으로 구성된 연합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이 연합정부는 점령국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민당과 국민당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타협하고 국가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사민당 출신으로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카를 레너와 국민당 출신으로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연방정부 총리를 지낸 레오폴트 피글은 좌우 협력과 통합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특히 1953년 총리를 마치고 외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레오폴트 피클 장관은 1955년 5월 15일 국가조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조약 체결 후 벨베데레 궁전 발코니에서 오스트리아는 자유로워졌다라는 연설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마침내 헌법에 영구 중립을 명시하며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연합군의 점령 하에 남한에서 벌어진 극단적 좌우 대립, 소련 점령 하에 북한과의 이념 전쟁, 결국 1950년 한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며 남북 분단의 길을 걸었던 해방 후 한국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는 그 이후에도 대연정을 통해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극단적 대립의 정치 문화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이념 대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날 세계 시민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1위 도시 비엔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속해서 합의적 정치 구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정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